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09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파신입니다. 알파신이 이렇게 아니 뭐 지난주에 네. 저도 좀 일부를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도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 마침 또 알파신이라서 기대가 제가 커요. 또 이 경기를 직관하고 왔잖아요. 이 경기 가서 보셨어요? 네. 꿀맛이 난 경기. 장 의원님이 요즘 일주 1경기 보시거든요. 네. 가서. 위원님 어떠세요? 이렇게 가서 보면 관중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는 맛이 또 다른 맛이 좀 있잖아요. 선수들 막 기합소리 들리고. 오늘 경기는 수원 대 울산 경기였는데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지난 경기보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준비를 잘했더군요. 서포터들이 이제 나오는 함성들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상대방에서 반칙이 나올 때 네. 야유가 나오기도 하고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골 막 이런 거 외치기도 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계속 때리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관중이었지만 느낌은 마치 나는. 수원 홈에서 서포터들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무관중 경기였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집중해서 잘 봤어요. 저는 이제 TV로 전 경기를 보는데 네. 관중석만 안 비치면 그냥 그라운드만 카메라가 가 있으면 네. 관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고 또 이게 소리가 꾸준히 나오잖아요. 90분 동안. 사실 관중이 있어도 네. 90분 동안 상황에 맞게 모든 장면에서 소리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정말 요즘 구단 직원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때그때 잘 틀어줘가지고 네. 상당히 저는 요즘 무관중이라도 음향은 월드 클래스다라고 맞아요. 평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2대3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어요. 수원이 먼저 앞서갔고 그다음 울산이 역전승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에는 수원이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공수에서 모두 조금 소극적인 운영을 네. 하면서 좀처럼 이제 실마리를 풀지를 않은 것을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반전을 이루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 이제 초반인데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 시에는 이렇게 5백이죠. 5명, 3명의 3백과 그다음에 좌우에 이제 윙백들이 이제 내려서서 여기는 홍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준재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3명의 미드필더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5-3-2 형태로 이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한희권과 이날 타가트가 약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네. 그래서 타가트 대신에 크르피치 선수를 선발로 놨고 허리 라인에는 이날 이제 안토니스 선수가 그 전 1라운드 때 퇴장을 당하면서 그래서 안토니스는 징계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수원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이른바 볼줄, 조금 안정적인 빌드업 체계에 있어서 중앙 미드필더들의 어떤 점유율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클래스 있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네. 스쿼드는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날의 약간 승부수 중에 하나는 고승범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있지만 고승범 선수의 좌우로 중앙 미드필더로 염기훈 선수와 김민우 선수를 넣었어요.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출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염기훈 선수를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로 같이 고승범 선수와 기용을 하면서 마치 이제 염기훈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같이 병행시키는 그리고 염기훈 선수는 볼을 받기 위해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상당히 잘 가져가는 상당히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임생 감독은 또 노리고 이 염기훈 선수를 또 여기 준용을 했는데요. 근데 언뜻 미드필드만 중앙만 생각하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죠. 왜냐하면 고승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교 시절에 많이 봤는데 네. 사실 고승범 선수도 원래 공격을 하는 재능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고승범, 염기훈, 김민우면은 사실은 뭐 수비는 5백을 선다 하더라도 중원 자체는 상당히 공격적인 향기가 많이 나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하는 울산 같은 경우는 4-2-3-1. 울산은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포진이 플랜 A와 뭐 플랜 B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A는 윤빛가람과 신진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쳐져서 전체적인 게임 컨트롤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네. 플랜 B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원두재 선수를 놓고 앞쪽에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조금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김동훈 감독이 플랜 A, 네. 윤빛가람 신진호 선수를 먼저 기용을 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운영으로 전반전을 진행시켰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5-3-2로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5-3
그 5, 3의 3미들의 측면은 좀 공간들이 많이 비죠. 네. 네, 그쪽에서 이런 데이비슨 같은 측면 풀백들의 오버랩과 수비들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분산이 될 때 네. 다른 미드필더 영역에 있는 선수들이 역시 이 측면 배후 공간, 네, 윙어인 이날은 이제 좌우에 이청용과 김민성 선수가 들어왔는데 윙어가 또 상대의 윙백들을 잡아줄 때 이러한 이제 측면 공간을 얼마큼 좋은 오프볼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로 공략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측면 이 풀백들의 얼리 크로스 능력이나 패스팅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날은 볼은 계속 잘 돕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뭐 신진호 또 중앙 미드필더 윤빛가람 그리고 또 오른쪽 미드필더인 이청용 선수는 오른쪽에 있지만 사실상 오른쪽과 중앙에 후리한 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볼을 돌릴 수 있는 영역에서의 선수들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좀 밖에서 겉도는 그러한 빌드업이 많았어요. 지금도 신진호가 이제 오른쪽으로 크게 열어주고요. 김태환이 잡고 자 이청용 선수가 이렇게 프리하게 계속 공을 받아주고 움직이고 이러한 이제 무브먼트를 가져가면서 상대 이 수원의 밀집 수비를 교란시키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볼이 조금 다 뒤에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도 이상원 선수가 잘 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수원의 수비는 워낙 중앙 쪽에 숫자가 많죠. 그 사이드로 전개를 하고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인데 이제 헤니가 걷어냅니다. 결국은 돌다 보면은 마무리는 측면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울산이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뭔가 공격이 조금 단조로운 패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면 거의 이제 측면 위주에서 공격의 수는 많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공격이 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장면부터 연달아 이제 보여드릴 장면은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4-2-3-1 전형인데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신진호와 윤빛가람 선수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백 앞에는 포백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홀딩 미드필더는 없습니다. 네. 네. 없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이제 뒤로 좀 많이 처지게 되면 그러면 앞쪽에서는 이상원 선수가 공격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이상원 선수가 이 두 명의 미드필더와 같이 세 명이 한 몸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 중앙 쪽의 빌드업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점 프레싱이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공수 간격이 상당히 벌어지고 그렇죠. 또 선수들을 놓치면서 기본적으로 이날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수원의 염기훈 선수를 계속 프리하게 공간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수원의 3백이 빌드업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상원은 여기 있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이제 뒤로 처집니다. 네, 이 간격도 이제 벌어지고 공간이 많죠. 네, 전체적으로는 공수 간격이 타이트하게 공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지역 방어. 그 지역 방어에서도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달라붙는 좀 프레싱이 아니고요. 그냥 지역을 이제 방어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더볼 움직임이 좋은 염기훈 선수는 상당히 후리한 공간을 항상 잡고 패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염기훈 선수가 상당히 이 앞쪽에 이제 후리한 영역이 많죠. 네. 이런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대원, 이날 3백의 이제 왼쪽 수비수로 출장을 했는데요. 박대원 선수의 패스를 받습니다. 자, 이게 근데 지금 퍼스트 터치가 미스가 나왔어요. 네. 염기훈 선수가. 근데 퍼스트 터치가 긴 바람에 지금 홍철 선수가 역시 수원 공격 사이드에서 핵심이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격 루트가 실패가 됐습니다만.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 염기훈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은 이날 중앙에서 아주 후리하게 잘 형성이 됐고 반면에 그것을 울산은 수비 라인들이 제어를 하지 못했다. 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 장면입니다. 자, 크루피치가 다시 수비를 라인을 끌어들였다가 주고받고요. 고승범 선수죠. 지금도 이제 염기훈 선수가 받았는데 지금 염기훈 선수가 받을 때 뒤에 중앙 미드필더들은 뒤로 너무 쳐져 있고 이상원 선수도 지금 쳐져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너무 쳐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염기훈 선수가 볼을 잡고 후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유 있게 시야 확보를 하고 정확한 킥을 동료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이쪽에는 홍철 선수가 이 넓은 영역을 스프린트할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예 시간이 많습니다. 툭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주죠.
홍철 선수가 쇄도해서 크로스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김태환 선수에게 막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뒤에서 프리하게 지금 염기훈 선수를 놔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염기훈 선수의 좋은 왼발에서 공격 패턴들이 네. 전개가 되고 이제 문제는 수원 같은 경우가 그런 공격을 세밀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작은 미스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공격진에서 또는 크로스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기복이 좀 있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수원이 이제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공격 횟수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 집중력을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울산은 워낙에 요즘 스쿼드가 다른 맞아요. 팀들보다 이제 확연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잘하는 잘하면 걸 돼, 계속하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을 갖고 하는 뭐 모든 구기 종목이 다 그렇듯이 상대의 플레이메이커를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그 경기는 좀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염기훈 선수가 이날 사실상의 플레이메이커 아닙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울산이 약간 수비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덜 한 것 아니냐라는 인상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에요. 고승범 선수가 볼을 잡고 자 다시 이제 명준재가 리턴을 해주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3백의 오른쪽 수비수인 이종성 선수도 이 공간이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숫자적으로도 측면에서 조금 더 한 선수를 더 끌어들여서 반대쪽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고요. 자, 이종성이 다시 잡고 지금도 슬쩍슬쩍 주위를 보다가 염기훈 선수의 주특기죠. 계속 주위를 보죠. 그러다가 지금 빈 공간으로 염기훈 선수가 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누구죠? 신진호, 이청용. 지금 손가락을 보세요. 야, 왜 안 해? 마크 잡아! 안 해? 잡아 그거예요. 아까워.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염기훈 선수를. 이상원 선수는 어? 누구요? 하고 형들을 쳐다보는 거고요. 네. 울산의 전반전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스틸 장면이에요. 네. 그런 문제죠. 자, 염기훈 선수가 또 딱 봤어요. 네. 뒤늦게 주니오가 왜 따라오죠. 아무도 안 잡아? 준이호 빠르죠. 선수, 준이호가 수비를.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야겠다. 그렇죠. 염기훈 선수에게 이렇게 큰 시야를 확보를 해주면 왼발 마법사 아닙니까? 왼발 가죠. 아주 좋은 좋았어요. 패스 들어가요. 네. 여기서 이제 한희권 선수의 오프돌 움직임도 좋았죠. 네, 반대로 돌아뛰면서 자 한희권 선수가 여기서 슈팅 기회를 맞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원은 마무리의 문제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의 퀄리티를 올려줘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야 이제 마무리, 크로스, 뭐 중앙 미드필더의 연계 작업이나 이럴 때 이제 실책들을 줄이는 거. 그게 사실 클래스가 높은 팀입니다. 네, 그 실책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자는 얘기죠. 조금 마무리해서의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염기훈 선수는 뒤로 내려와서 볼에 연계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뿐만 아니고 또 본인이 올라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찬스 메이킹 역할까지 해주는. 계속 염균 선수 주변은 광활하네요. 네. 자, 염기훈이 다시 주고 또 본인이 들어가죠. 네. 본인이 올라가서 또 시야 확보가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염기훈 선수는 뒤에 지금 미드필더들이 너무 쳐져 있죠. 네. 네. 후리하게 놓고 오히려 주니오 선수가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노장은 노장이 막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슬쩍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지역 방어를 하지만 이거는 압박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보세요. 측면 수비수와 간격이 또 상당히 멀죠. 이 정도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홍철 선수가 후리하게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염규 선수는 그걸 놓칠 리가 그쵸. 없죠. 아주 간단하게 툭 차 올려서 홍철 선수에게 주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서 또 고승범 선수까지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선수 고승범까지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뒤로 물러나 버리죠. 김태환 선수가 고승범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 홍철 선수는 이렇게 쉽게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얼리 크로스. 네. 정승현 선수가 이제 헤딩 클리어가 됐지만 계속된 수원의 측면 공격. 그런 부분들이 쉽게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염기훈뿐만 아니라 홍철한테도 공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네. 보면.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천용 선수가 아무래도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섰을 때 좀 프리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이고 약간 공격적으로 좀 무게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태형 선수와의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울산의 축구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타이트해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현대 축구의 전체적인 유럽의 성향이나 좋은 강팀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공수 간격이 좀 넓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진화된 팀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피지컬적인 부분도 진화가 돼야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타이트한 좀 운영 그것도 전반전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겠죠. 울산 지금 스쿼드면 사실은 콤팩트하게 운영하면서 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날 지금 전반전의 분위기는 앞선에 그냥 공격수들의 능력을 맡겼죠. 조금 더 믿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간격은 벌어지고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역시 장 의원님 말씀대로 팀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아주 압박해서 눌러버리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에게는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이제 공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다시 울산이 볼을 뺐었어요. 이청용이 주고. 자, 여기서 지금 김인성 선수가 역시 사이드에 있다가 전체적인 몸통이 네. 지금 공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김인성 선수가 이쪽으로 공간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경기가 됐고 여기에 지금 수원의 수비진은 몰려요.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완전히 이제 공간을 노출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패스를 받을 때 이상원 선수가 상당히 좋은 위치로 가고 있었기 그걸 때문에 파악을 했다면 네. 김인성 선수가 물론 좋은 공간을 천점해서 지금 볼을 잘 잡았지만 요 전 장면을 뭐 조금 더 돌려서 보면 자, 이때죠? 이때 이쪽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네. 슬쩍 봤다는 얘기죠. 그럼 이상원 선수가 나가는 이쪽 앞쪽 공간이 지금 뒤에는 수비진이 2명 있어요. 그러면 이상원 선수에게 원터치로 주고 본인은 다시 또 스프린트를 해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 선수가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 싸움에서 공격수와 수비진이 3대2 싸움으로 해서 바로 역습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조금 더 판단을 할 때 간결하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골 찬스를 또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울산에 있었습니다. 물론 김인성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고 여기 공간을 잡고 와서 리턴을 주고 본인이 또 사이드로 크게 돌아서 움직임을 잘 가져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비슨이 다시 주고 이때 이제 이종성 선수가 너무 무리하게 끈으로 왔다가 네. 김인성 선수의 턴 동작에 이제 공간을 노출하고요. 김인성 선수의 돌파죠. 자, 하지만 이제 수비진이 이미 갖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빠르게 나가서 역습할 때보다는 수비진이 이제 갖춰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수원은요. 공격은 크로스 측면에서 어떻게 계속 훅을 때리고 있지만 상대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때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것보다는 상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도 가능했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고. 자, 신진호가 내주고 이청용이 주고 다시 이청용 선수가 또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죠. 이청용 선수는 사실상 이 영역에서 뭐 제가 후리한 플레이메이커 같은 롤을 맡는다고 했는데 그런 움직임을 계속 잘 가져갔습니다. 김태환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뒤로 주죠. 신진호와 기본적으로 윤빛가람과 신진호 선수가 지금 수원의 원톱 크루피치 외에 이제 나머지는 다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9명 선수가 다 뒤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앞쪽에서 1명 정도는 공격 가담을 해서 교란시킬 수 있는 숫자적인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두 선수는 좀 뒤쪽에 계속 머무는 네,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의 좀 심리적인 문제인데 네. 윤빛가람과 신진호도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공격형 플레이메이커를 해도 되는 선수들 네. 아닙니까? 스쿼드가 워낙에 좋은 상황에서 팀을 그래도 최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윤빛가람, 신진호 선수를 그냥 같이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이 둘은 사실은 원래 공격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수비형 없이 그냥 둘이 수비를 해야 되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더 소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여태까지 하던 대로 공격하면 약간 후방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걸 자꾸 의식을 하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두 선수 중에 하나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법도 한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윤빛가람 신진호 선수가 앞으로는 조금 더 영리하게 이걸 조절을 해야죠. 조금 더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물론 이제 패스의 횟수나 점유율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네. 비효율적인 점유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뒤에서 자꾸 점유율을 하고 결국은 확률 높은 게임이 안 되고 그냥 공격은 크로스에서 좀 무의미하게 마무리되는. 그러면 사실은 별 의미는 없거든요. 어쨌든 공격은 됩니다. 네, 수원의 5-3-2 형태의 수비를 상대로 김태환이 들어가고요. 이청용 선수는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격의 어떤 고리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죠. 자, 다시 측면으로 주고. 자,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수원은 보시면 고승범, 염기훈, 또 김민우 네, 3명의 미드필더가 있고 또 5백이 있습니다. 네. 네.
5백에 있으면 사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밀집 수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최근 현대 축구에서는 공격 숫자를 거의 대등하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제 앞에 있는 공격진들이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죠? 수원은 한희권 선수와 크루피치 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원은 이제 2명이 있는데 울산은 6명이니까 뒤에는 지금 4명이 있어요. 네. 수비가 4명이고 공격은 이제 2명이 있는 그러한 이 후방입니다. 네. 이 뒤쪽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의 강팀이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소극적인 지공 빌드업이 된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공격 가담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배후 공간이 매우 커요. 이런 공간을 이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여기서 교란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숫자 싸움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앞쪽에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올라왔을 때 뭐 수비진들을 좀 끌어들여서 다른 여기 공격진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수원의 수비에 비해서 공격 숫자가 조금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끼리 부분 전술을 세밀하게 좁은 공간에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새로 이제 이청용, 뭐 윤빛가람 여러 선수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손발들이 이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지금도 뭐 데이비슨이 주고 보시면 여기 지금 공간이 이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들을 사실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미드필더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죠. 다들 뒤에 쳐져 있고. 자, 오히려 이제 지금도 염기훈 선수는 계속 두리번 대다가 또 빈 공간으로 온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김민우 선수가 앞으로 오니까 신진호 선수가 이제 김민우 선수를 잡으러 갔는데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 운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윤빛가람은 또 여기가 있고요. 이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상당히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언밸런스하게 이쪽으로 쳐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앙 공간, 이 염기훈 선수 쪽에서는 큰 공간이 나옵니다. 염기훈이 또 공을 받으러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은 신진호가 가까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김민우 선수 같은 선수에게 여기서 원터치로 만약에 들어갔으면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염기훈 선수는 구조적으로는 이상원 선수가 막았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이상원 선수가 뭐 22세야 연령 문제 때문에 선발로 들어가 있지만 네. 더 수비 가담을 같이 중앙 미드필 2명과 해주면서 전반을 많이 띄워줬어야 됩니다. 물론 공격 쪽에 좀 재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염균 선수가 사실 미스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청용 선수에게 볼을 뺏기고 오히려 여기서 이청용이 아주 센스 있게 터치를 뒤로 빼놓고 여유 있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상원 선수의 이 단독 드리블에서 찬스가 났죠. 자, 네. 찬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오히려 밀집 수비를 상대로 이렇게 찬스를 맞는 게 아니고 예기치 않은 이러한 개인 능력, 개인 돌파에 의해서 좋은 슈팅 찬스를 전반에 딱 하나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승범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상원 선수 또 뒤로 쳐져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 2명은 뭐 뒤 완전히 쳐져 있고 고승범 선수도 패스 능력, 킥 능력이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고승범 선수에게도 이렇게 좋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지금 한희권 선수는 일로 줘 뛴다 들어갔죠. 고승범이 롱킥으로 바로 줍니다. 한희번 가슴 트래핑. 자, 근데 여기서 가슴 트래핑 해놓고 떨궈 놓고 분명히 이제 이쪽 공간을 잘 볼 수 있었는데 네. 원터치로 주고 본인 빨리 들어가서 크로스 들어오면 이제 끊어먹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 시간을 끌다가 뺏겨요. 김태환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원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결정력. 네, 판단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무리를 해주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전반전 흐름은 사실 수원이 첫 골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전반에서 그 흐름은 수비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임생 감독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백패스를 한다거나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릴 때는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강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적절로 잘 됩니다. 자, 지금 명준재 선수가 붙고 다시 크루피치. 사실 이제 명준재 선수가 오른쪽 윙백인데 이 장면 바로 전에 명준재 선수가 약간 수비 백업을 할 때 공을 보질 않고 약간 뒤로 그냥 뛰다가
데이비슨 선수를 압박 체킹을 못하고 데이비슨에게 너무 쉽게 얼리 크로스를 내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인생 감독이 막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그때 한번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압박을 타이트하게 잘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김민우 선수도 붙고 결국은 조현우 키퍼가 롱킥으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원이 볼을 잡았죠. 여기서 염기훈이 볼을 잡을 때 윤빛가람이 이제 반칙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염기훈의 프리 찬스였기 때문에. 수원은 기본적으로 압박, 순간적인 압박들이 조금씩 잘 되는 흐름에서 다시 좋은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박대원이 왼쪽 홍철에게 다시 주고요. 염기훈은 계속 두리번되면서 움직이시면 염기훈입니다. 다시 주고 한희권이 내주고 고승범이 측면으로. 자, 근데 지금도 이제 저는 보면 자, 울산은 4백인데 데이비슨이 지금 왼쪽 미드필더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원은 김민우 선수가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네. 그 이청우 선수는 왼쪽 윙어, 김인성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사실 이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와 윤빛가람이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이 김민우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면 이 김민우 선수를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잡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수원의 윙백인 명준재가 완전히 프리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비슨이 사실 이 명준재 쪽으로 붙어줘야 되고, 네. 이쪽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커버를 와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윙어가 상대 올라온 공격진을 체킹을 해야 됩니다. 네, 이종성 선수까지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체킹이 하나하나씩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데이비슨 선수는 이 선수 체킹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뭐 있던 그래서 여기서는 간격이 다시 숫자가 한 명이 더 확보가 되면서 이 앞쪽에서 이 공격진 한 명 올라온 선수까지 잡아줘야 돼요. 네네. 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명준재에게 상당히 프리한 크로스 타이밍이 잡혔죠. 네. 명준재는 오른발 크로스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대로 쉽게 크로스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울산에게는 상당히 위험했던 장면이고 그렇죠. 수원에겐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빛가람, 신진호 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이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날 좀 수비적인 문제를 여러 부분에서 노출을 하는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나섰을 때 조금 한 명 정도는 올라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반 막판까지 왔습니다. 계속 울산은 볼을 점유율을 더 많이 갖고 패스는 잘합니다. 신진호가 또 뒤로 주고 개인 기량들이 좋은 선수들이 지금 여유 있게 패스를 돌리지만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질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까지 내려오고 윤빛가람이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서 볼 배급을 유연하게 해준 다음에 올라갔죠. 윤빛가람이 패스를 넣어줍니다. 준효에 갔는데 이제 끊기죠. 자, 이거를 고승범 아주 이날 다부지게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고승범이 끊어내고 자, 염기훈이 백패스를 해준 걸 윤빛가람이 붙어서 체킹하려다가 이게 가랑 사이 뚫리죠. 네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고승범의 단독 질주가 나옵니다. 완전히 올라가 버리죠. 윤빛가람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 뭐 이런 선수들은 지금 커버가 안 되고 결국은 수비진은 뒷걸음질 치고 수비진은 있고. 4명. 앞에 수비를 보호하는 미드필더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수원의 공격진도 이쪽 지금 여기 지금 살짝 보입니다만 또 크루피치, 뭐 한희권, 또 이쪽 중앙까지요. 네, 숫자가 지금 확보가 돼서 들어가다 있다 보니까 정승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나와줘야 될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요 전에 이제 빨리 판단을 해서 나와줬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았을 텐데 현재 흐름에서는 그렇게까지 쉬운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고 설마 고승범 선수가 저기서 그냥 때릴까? 왜? 동료들이 지금 워낙 잘 있으니까. 벌려져 있기 때문에 수원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는 아마 측면으로 그냥 전개를 시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승범이 허를 찌르죠? 그냥 때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사실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이 이날 전반전 시스템에 있어서 4백을 보호하는 전문적으로 그 위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몫을 차지했죠. 울산의 실점 과정에서. 그걸 수원 선수들은 잘 이용을 했고